어느 평범한 오후, 당신은 길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눈빛 속에서 따뜻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곧 안개처럼 쓰러져 사라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방금 내가 본 것은 꿈일까? 아니면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렸던 걸까? 혹시 살아있는 자와 이미 떠난 자의 경계가 이토록 얇고 투명한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정말로 돌아온 영혼이라면 그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재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떠난 이들을 길거리에서, 꿈속에서 혹은 군중 속에서 다시 만났다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것을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라 여기고 누군가는 그저 그리움이 만든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해 봅니다. 과연 그것은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돌아온 영혼의 발자취일까요? 2018년 인천, 한 여성은 비 오는 오후 전철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객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스웨터,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 손을 깍지 끼고 앉는 그 익숙한 자세, 그리고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제동음과 함께 전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등이 몇 초간 깜빡인 후 다시 켜졌을 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충격과 행복이 뒤섞인 눈물 속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그 모습이 기쁨인지 더 깊어진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 아직 껴안지 못한 포옹, 모두가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리움이 기전엔 환영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증거일까요? 만약 단순한 뇌의 장난이라면 왜 옷차림, 눈빛, 습관까지 그렇게 뚜렷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실제라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떠난 이를 다시 만나는 경험은 마치 호수 위에 비친 나무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실체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마음은 그것을 진짜 가지와 잎사귀처럼 느끼는 것, 혹은 오래된 거리를 지나가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런 만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삶은 현재만으로 짜여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실, 기억과 사랑이 함께 짜여 있다. 그리고 영혼과의 조우는 그 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는 추석 때 조상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서양의 망자의 날, 얼소울즈데이 역시 같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이미 떠난 자가 기억과 믿음을 통해 다시 만나는 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길 위에서 혹은 전철 속에서 떠난 이와 마주친다면 당신은 다가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잠시 동안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 나타나고 싶으신가요? 꿈속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아니면 두 사람이 가장 깊은 추억을 나누었던 그 장소에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만남을 여러 생을 이어온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넘어 두 마음이 잠시나마 스치도록 허락된 남은 복덕이라 설명합니다. 인천의 이야기는 그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겨울방 부산. 30이 넘은 여성 지원은 늦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길은 고요했고 들려오는 소리는 파도와 가로등 불빛의 윙윙거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오빠와 함께 자주 앉아 이야기 나누던 작은 카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창가에 앉은 익숙한 실루엣, 푸른색 낡은 코트를 입은 오빠가 고개를 숙여 커피잔을 적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자 오빠가 쓰던 향수 냄새가 마치 공기를 찢고 흘러나오듯 스며들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종 소리가 울렸지만 눈앞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커피잔에서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저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지원은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 내리던 밤, 오빠와의 격렬한 말다툼, 그리고 차가운 교통사고가 모든 기회를 앗아갔던 기억. 사과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남겨진 회한. 그 후로 몇 달 동안 그녀는 오빠의 그림자를 꿈속에서 쫓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따라 달리지만 손끝이 닿기 전에 그 모습은 점점 옅어져 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놀랍게도 2명의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빗속 집문 앞에 서서 젖은 얼굴로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 했고, 또 다른 이는 옛 연인을 심야 기차역에서 보았다 했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지만 기차가 들어오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꿈인가, 환영인가, 아니면 영혼이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인가? 대구의 한 여성 역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자주 그를 꿈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고향 집 앞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는 언젠가 실제로 그 길을 지나가다 회색 코트를 입고 벽에 기대 서 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온 마음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눈빛. 그녀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자리는 바람소리만 남기고 텅 비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기억이 빚어낸 환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혼이 돌아와 전하려는 메시지일까요? 단지 뇌의 착각이라면 왜 옷차림과 표정, 그 따뜻한 눈빛까지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리움의 그림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찻잔만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회색 코트, 무언가를 말하려던 눈빛, 그리고 단숨에 사라져버린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며 사랑과 기억이 물밀듯 흘러나와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사랑은 정말 생과 사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걸까? 단순한 환영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강렬한 감정의 흔적을 남기는 걸까? 이것이 최면 같은 상태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육체를 초월한 실제 기억일까요? 만약 기억과 인식이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본다와 듣는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다시 만나는 순간은 안개 속을 흐르는 등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도 바람도 필요 없이 스스로 빛나며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다가옵니다. 영혼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 켜진 등불, 육신의 눈이 감겨도 여전히 환히 타오르는 불빛일지 모릅니다. 한국의 영적 커뮤니티에서도 수많은 유사한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길을 걷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모퉁이에서 스친 사람, 꿈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눈을 떴을 때도 머리칼 향기가 남아 있었다는 사람. 그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은 실제 삶보다도 더 생생하고 진실했다고. 동양, 특히 불교와 도교는 마음을 모든 인식의 근원으로 봅니다. 육체가 사라져도 기억과 감정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추석에 조상들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고, 일본의 오본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서양에서도 위령제나 임사체험 연구에서 육체적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보고 느끼고 기억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두 세계를 잇는 투명한 다리를 건넌 듯이요. 어느 날 밤 당신이 갑자기 자신의 몸을 벗어나 익숙한 감각이 모두 사라졌는데도 묘하게 또렷한 시선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도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직접 닿아오는 어떤 감각. 그때 당신은 어디로 갈까요?
익숙한 방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하지 못한 말을 전할까요? 아니면 미지의 공간으로 흘러가 살아생전에는 가보지 못한 땅과 기억을 탐험할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면 하늘과 세상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그때의 봄은 더 이상 물리적 감각의 한계가 아니라 지혜의 직관입니다. 삶과 죽음은 단지 하나의 강 양쪽에선 두 개의 기슭일 뿐이지요. 삶과 죽음 사이에는 때로 안개 한 겹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떠난 이를 만나는 순간은 거슬러 오르는 꽃잎을 보는 듯합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시간에 묻혀 사라지지 않으며 지금 곁에 있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라고.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세요. 그들이 어느 기슭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감사의 말을 혹은 미소 하나를 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신비를 마주합니다. 노량진 시장의 물고기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한 어린 소녀.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